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1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다름 아닌 남편 사촌 동생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읽으면서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려고 올리는 것이니 읽어보시고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 사촌 여동생이 이상한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내용이 길 수도 있지만 정말 그만큼 오래 참았고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동생 없는 남자 없겠지만요. 사촌 여동생은 남편보다 4살 어린 23살이고 남편 고모님의 막내딸이자 시댁에서도 막내입니다. 그 사촌 여동생 때문에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모든 일을 써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냉정하게 말씀들 좀 해주세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정말 예뻐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아가일 때부터 자기만 졸졸 따르던 아이인데 어느새 훌쩍 커서 숙녀가 다 됐다면서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모 사촌 여동생까지 저리 챙기지 참 우애가 깊구나 하면서 겉으로는 그래 한번 보자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 첫 만남부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예전에 남편과 연애할 적에 제가 남편의 SNS를 싹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프로필 문구요. 그런데 이 여동생도 자기 SNS에 똑같이 바꾸어 놓은 겁니다. 제 애칭이 여우인 걸 알고는 자기 그래 여우 좋아하시네 여우 껍데기를 확 벗겨서 코트를 만들어버릴까라고 써놓았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그거 알고 바로 사과하라고 혼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동생이 사과를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같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제 말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개 보듯 닭 보듯 하다가 헤어질 때 되면 신랑한테 찰싹 붙어서는 저랑 뻔히 집에 갈 거 알면서 자기 영화 보고 싶다는 등 노래방 가고 싶다는 둥 하면서 신랑을 빼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결혼하기 일주일 전쯤 신랑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오빠 꼭 결혼해야 해? 왜 이렇게 빨리 해? 그 여자 임신했어? 왜 갑자기 결혼해? 임신했으면 그 애가 오빠 애인지 어떻게 알아? 결혼하기 전부터 몸 함부로 주는 여자 믿고 결혼할 수 있어? 오빠 그러지 마. 응, 오빠 결혼하지 마. 안 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신랑 역시 그 글을 보자마자 저 있는 데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따위 말할 거면 연락하지 마라고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원래 저런 애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며 엄청나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슬슬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신랑과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눈 마주치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술 먹고 왔습니다. 밤 11시에요. 차가 끊겼다면서 재워달라고 왔습니다. 온 걸 내보낼 수는 없어서 자고 가라고 방 한 칸 내줬는데 술을 더 먹겠답니다. 막무가내로 술을 더 달라고 합니다. 신랑이 화가 나서 곱게 자고 가라.
너 왜 자꾸 이러냐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주밖에 없으니 포도주라도 드시겠어요? 하고 묻자 여동생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포도주요? 포도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욱해서 한 대 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슈퍼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좀 쐬고 소주 사서 들어가니까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묻자 신랑이 진짜 짜증 난다는 듯이 너 이럴 거면 가라. 뭐 하는 짓이냐. 여기가 네 술주정 받아주는 곳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오빠는 배신자야. 오빠는 그러면 안 돼. 오빠는 나쁜 놈이야 라고 했고 그 말에 의아해진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하자 신랑이 고모를 부른다고 하면서 여동생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묻자 신랑이 한숨을 푹 내쉬며 답답하다는 듯이 제 진짜 안 그랬는데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둘이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했길래 동생 입에서 나쁜 놈 소리까지 나오느냐고 따졌습니다. 제 말에 신랑은 자기도 미치겠다고 진짜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고모님이 오셔서 여동생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이랑 오랜만에 꼭 껴안고 잠들어 있는데 새벽 2시에 신랑 전화가 울렸습니다. 깨서 보니 발신자는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뭐 받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한 5초 뒤에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5번 이상 전화하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을 깨워서 말했습니다. 정말 자기 사촌 여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 미친 것 같으니 일어나서 왜 그러는지 전화 좀 해보라고요. 그 말에 신랑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했고 한 5분 뒤에 전화를 끊더니 얘 또 술 먹었다고 무시하자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껏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랑에게 자느냐고 물어보니 안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무리 봐도 아가씨가 자기를 남자로 보는 것 같다. 좀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신랑이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며 신경 쓰지 말고 자라고 해서 저도 더 말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신랑 휴대전화를 켜보니 새벽 6시까지 아가씨에게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일이에요.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뜸 이러더군요. 미쳤어요? 누구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뭐 내가 오빠를 남자로 좋아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아가씨세요? 잘 지냈어요? 이봐요. 언니, 사랑과 전쟁 잘 본다고 오빠한테 들었는데 현실과 드라마 구분도 못해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어디 나랑 오빠를 그런 사이로 매도해요? 이봐요. 아가씨, 그래도 손이 어른한테 전화를 걸었으면 적어도 인사는 해야죠. 내가 지금 미친 여자 취급을 당했는데 인사를 하게 생겼어요? 뭔데요? 언니? 그쯤 되자 저도 슬슬 열이 받더군요. 진짜 보자 하니까 어린 게 위아래 구분도 없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봐요, 아가씨, 그쪽 잘한 거 하나 없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요. 사촌 오빠 애칭까지 알아내서 껍데기를 벗기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결혼한 오빠 집에 술 먹고 불쑥 찾아오고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전화하고 그래놓고 미친 여자 취급받는 게 억울해요? 언니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오빠랑 모든 걸 같이 했거든요.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근데 언니 만나더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요? 분수를 알아야죠. 어디서 맞지도 않는 짝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려고 들어요. 큰 외삼촌이 오빠랑 언니 결혼 엄청나게 반대한 건 알아요? 아가씨 말 잘했네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 잘 지냈든 무엇을 했든 이제는 오빠 결혼했고요. 결혼한 남자한테 이러는 거 정말 예의 아니에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도 아가씨 의심하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아가씨 행동이 충분히 오해 살만했고 지금 이렇게 전화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거 오빠도 알아요. 나 오해할 만한 행동한 적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아가씨 남편 여동생이 지금 아가씨처럼 굴면 아가씨는 어떨지, 그리고 그쪽 부모님이 아가씨 반대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 어떨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결혼한 오빠, 그것도 사촌 오빠한테 새벽 6시까지 전화하고 오빠 부인한테 막말하지 않을 것 같네요. 더 할 말 없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해 막 소리 지르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전화가 나한테 오느냐고, 도대체 얘가 뭐냐고, 미친 거냐고, 둘이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소리치자. 신랑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니 곧 아가씨한테 전화 왔었느냐면서 진짜 왜 그러냐, 좀 그냥 넘기자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하니 남편이 먼저 선수쳐서 이리 말하더군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제가 그저 오빠 없이 자라서 내가 친오빠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결혼해버리니 어색하고 서운해서 그런 거야. 좀 이해해줘. 그래서 제가 서운하고 어색하면 오빠랑 결혼할 여자를 수건 취급하고 미친 여자 취급해도 되는 거냐고 따지면서 울자 신랑이 당황한 듯 좀 그러지 말자 이러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여동생이 오해하게끔 한 일은 저게 끝이 아닙니다. 대충 큰 일몇 가지만 서둔 건데요. 명절 때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가면 여동생한테 문자가 옵니다. 여동생도 고모 딸인지라 우리가 친정 갈 때 시댁에 와도 늘 시간이 엇갈렸거든요. 문자로 오빠 어디 갔어? 나왔는데 빨리 와. 보고 싶어 이렇게 보내고 신랑이 이리이리 해서 친정 왔다고 하면 친정을 왜 간대? 정말 웃겨.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감히 친정을 가? 라고 답이 옵니다. 그럼 고모님은 어떻게 친정으로 오셨지? 심지어 여동생 친구들은 우리 신랑이 여동생 남자친구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사이가 아주 좋아서 가끔 오해를 사는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시할 일인가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냥 신랑이랑 그 아가씨가 아기 때부터 너무 친해서 아가씨가 질투하는 거라고 넘기라는데 이건 질투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신랑도 처음엔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무시도 했는데 아가씨가 신랑의 그런
반응을 전혀 무시한 채 행동하니 신랑도 슬슬 지겨운가 봅니다. 정말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어디 갈 때마다 차 앞좌석에 자기가 타려고 하고 거긴 내 자리야 라고 하면서 남편의 넥타이도 자기가 고쳐준 것을 다시 고쳐주려고 하고 머리도 꼭 드라이어기로 자기가 말려주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랑도 환장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무시하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과민 반응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저한테 화를 냅니다. 제가 과민 반응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아가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신랑에게 글 다 보여줬고요. 댓글도 하나하나 꼼꼼히 소리내서 읽어줬습니다. 처음엔 신랑이 쌍욕까지 하면서 댓글 다신 분들께 화를 냈지만 제가 화낼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따지니까 신랑이 알겠다고 하며 주말에 고모님, 고모부님 다 모셔놓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려서 아가씨가 연락 안 할 때까지 시댁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랑은 정말 억울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데 살아서 거의 매일 붙어 있었고 학창시절에 아가씨가 사춘기에 방황할 때 오빠 된 마음으로 혼도 내고 타일러주기도 했던 게 다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 했던 건데 실은 아가씨가 신랑에게 고백을 했대요. 오빠가 사촌 오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외국에 나가서 같이 살면 안 돼? 라고 결혼 며칠 앞두고 한 말이라. 신랑은 그냥 동생이 형제간의 오해를 남녀간의 애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펄쩍 뛰며 거봐, 제정신 아니지 않냐고.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데 아가씨 혼자 그런 마음 먹고 고백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신랑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듣더니 동생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더는 마주치지 말자. 너 때문에 내 아내 스트레스 받는 걸 더는 못 보겠고 더러운 오해 받는 것도 더는 못하겠어. 주말에 고모한테 다 말할 거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너도 욕먹지 않을 남자를 만나.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여자로 본 적 없고 너한테 희망 준 적도 없어. 나한테는 우리 부인뿐이고 그게 정상인 거야.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정말 많이 속상했는지 울더군요. 나한테는 진짜 예쁜 여동생이었고 상상도 못했어.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내가 너무 방관해서 여동생도 잃고 부인한테 믿음도 잃었다고. 잘못했어. 라고 말해서 저도 일단 더는 화내지 않고 주말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100% 믿음은 없지만 주말에 고모님 내외분을 찾아뵙고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려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아가씨랑 얼굴 마주 보고 싶지 않다고도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후에 후기를 올릴게요. 진심으로 충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신랑을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주말까지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남편과 신우의 사이를 의심하고 글을 썼던 여자입니다. 주말이 참 길면서도 짧게 지나간 것 같네요. 지금 신랑을 막 출근시키고
기다리실 분들에게 빨리 후기를 전하고 싶어 청소도 마다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주말이 금요일에 신랑에게 댓글을 다 읽어주고 신랑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고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결론을 낸 뒤에 전 신랑의 휴대전화를 빼서 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분명히 여동생과 연락을 할 것 같았거든요. 신랑은 이렇다 저렇다 불평. 한마디 없이 순순히 휴대전화를 내주었고 그때부터 신랑은 베란다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했거든요. 믿음을 다시 찾고 싶거든 지금 내 말대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제 말대로 다 해주기로 했고 제 눈에 보이게끔 움직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아가씨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신랑과 더 말해봐야 제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 더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되면 제가 미친 여자가 되든 신우가 미친 여자가 되든 결론이 날 테니까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른들이 믿어주실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막말로 지금 신랑이 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내일 돼서 어른들 앞에서는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해버리면 전 오도가도 못하고 여러분 말대로 똥통에 빠지는 게 되잖아요.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신랑 전화가 울리대요. 발신자 볼 필요도 없이 신우일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역시 맞았고요. 세 번째까지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는 그래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받고. 오빠 자는데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 지금 몇 시인지는 알아? 오빠 바꾸라고. 오빠가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거 금세 잊어버렸냐? 하긴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 것도 잊어버리고 고백이나 하고 그런 거겠지. 야, 너랑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어. 신랑도 너랑 말도 섞기 싫다더라. 너 같은 미친 개 처음 봤다고 소름 끼친대. 근데도 바꿔주길 바래? 그러니까. 오빠 바꾸라고. 내가 그렇게 찾는 오빠 지금 내 옆에서 나랑 한방 침대에서 같이 있다. 더 할 말 없어. 끊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발음도 꼬이고 무조건 오빠 바꾸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주말에 시부모님과 고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깊어진 의심은 끝도 없이 신랑과 신우의 관계를 더 의심하게 됐고요. 괜히 전화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열이 가라앉지 않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정말 갑자기 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녹취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 유일한 증거가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통화 내용을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해 고모님 내외분께도 들려드릴 생각으로 만에 하나하나의 트집도 잡히지 않기 위해 이번엔 존댓말로 정말 속상하다는 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님들 감사합니다. 다 님들 덕분이에요. 내 아가씨 야 좀 전에 너 하더니 이젠 아가씨 다 됐고 오빠 받고 아가씨 정말 왜 이러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오빠 피곤해서 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거 오빠 전화잖아 왜? 네가 받고 난리냐고. 아가씨 술 많이 취했어요. 아무리 술 취해도 이건 아니죠.
아가씨가 아무리 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나 아가씨 오빠랑 결혼했고 엄연히 손이 사람인데 어디서 욕을 하고 반말로 그래요 하자. 웃기는 여자네. 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전화하지 마세요. 끊었습니다. 물론 다 녹음했고요.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까지 해가면서 오빠를 바꾸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자 고마운 일이었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울릴 때 받았습니다. 진짜 왜 이래요? 야 오빠 바꾸라고 오빠. 바꾸라고 아가씨 이러시는 거 고모님도 아세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사촌끼리 아가씨. 제발 그 정도로만 해요. 내 오빠 바꾸라고 오빠 결국 아가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울긴 왜 우나 지가 뭘 잘했다고 왜 울어요? 울. 만큼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요. 오빠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아가씨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오빠가 왜 나쁜 놈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 정말 나 모르게 둘이 몸이라도 섞었어요. 그런 지저분한 일 정말 있었느냐고요. 오빠는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 그리고 너 때문이야. 너만 없어지면 돼. 진짜 안 되겠네. 왜 이래요? 정말 둘이 끝까지 다 간 거예요. 말해보라고. 야 내가 너처럼 함부로 몸 굴리는 애로 보여.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야. 오빠랑 나는 플라토닉 몰라. 관념적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해요. 사촌 간 사랑이 어딜 봐서 순수하다고 관념적을 들먹거리긴 아가씨 진짜 안 되겠다.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꺼두겠습니다. 미친듯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가씨의 말 하나하나 녹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에 취해 한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둘 사이가 짐작은 되더군요. 제가 의심한 것만큼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어쨌든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니 좀 발음이 꼬여서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가씨 목소리로 오빠를 찾고 저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건 정확히 녹음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일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어른들께 들려드릴 생각으로 신랑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파일까지 비밀 파일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랑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아침 먹고 가자고 했고 저도 좋은 일도 아닌데 아침부터 큰 일을 벌이기도 뭐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먹지도 못했고요. 신랑 밥 먹는 걸 지켜보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댁으로 가자고. 신랑은 고모님 댁부터 가지 왜 그러냐길래 그냥 아버님 댁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면서 알았다고 했고요. 10시쯤 집에서 나와 아버님 댁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한숨만 내쉬며 말을 따로 걸지 않았고요. 아버님 댁에 도착하자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고 손발은 차가워졌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걸 아셨는지 아버님께서 먼저 무슨 일 있느냐고 말을 꺼내셨고 아버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면서 말을 못하자 어머님이 놀라하시며 왜 그러냐고 하셨고 신랑은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5분쯤 뒤에 신랑이 다시 들어왔고 신랑은 묵묵히 천천히 어머님 아버님께 놀라지 마시라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고모, 딸 땡땡이 있잖아요. 그래 왜 걔가 좀 이상해요? 집사람을 많이 괴롭히나 봐요. 괴롭히다니 뭘? 어떻게 괴롭혀 신우 노릇하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신랑은 어물쩍하게 제대로 말을 못했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말에 제대로 말하라고 왜 말이 틀려? 제대로 말하라고 제 모습에 놀라신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기 시작하셨고 전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글쎄요. 아가씨가 이 사람을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남자로 사랑을 한대요. 저만 없으면 된다고 하네요. 고백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 그게 결혼 전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술 먹고 밤늦게 찾아와서 신랑 더러 나쁜 놈이라고 울고불고 술 먹고 새벽 6시까지 전화해서 뭔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울고불고 난리치고 저보고 미친 여자래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순간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게 진짜냐고 신랑에게 되물으셨고 신랑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려 저한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걸 각오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자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님마저 그 애랑 우리 애가 남다르게 친했다고 몇 번을 얘기하느냐고. 너 정말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냐고.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 친척 동생마저 질투하면 제가 바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여직원이랑 조금만 친해도 이렇게 대바람부터 달려와서 울고불고 난리칠 거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신랑은 한숨만 푹푹 내쉬며 이 사람 말이 맞아요라고 말했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신랑 말은 들리지도 않으시는 듯 저한테 언성을 높이시고 바닥까지 손으로 내리치시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녹음한 걸 들려드리겠다고 새벽에 전화 온 거 제가 녹음해놨고 이거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라고. 아버님 어머님 너무 서운하다고 울면서 휴대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머님은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이 틀리면 저희 자리에서 소박 맞고 쫓겨나도 더는 말 안 하겠다.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애원했고 그 모습에 어머님이 못 이기는 척 줘보라면서 휴대전화기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 비번 풀고 들려드렸고 신랑은 그런 게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어머님 옆에서 같이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녹음한 걸 들으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심상치 않게 변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그 모습에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속으로는 안도. 그런 걸 느끼면서도 표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녹음한 걸 다 들으신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아버님에게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셔서 녹음한 걸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됐다고 그만 못하냐고 하셨지만 어머님이 아가 말이 바르다고 어쩜 좋으냐고 하시자 아버님도 녹음한 걸 들어보시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저 우는 소리만 들렸고요. 한 30여 분이 지나고 아버님이 다시 오시더니 고개를 못 드시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네가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입을 여시자 신랑을 마구 때리시기 시작하셨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신랑을 붙잡고 흔드시고 때리시고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찌 보느냐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어머님이 결국 통곡을 하고 우시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셨고 신랑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님 말씀에 금요일 밤 저에게 말한 그대로 천천히 설명했고요. 아버님은 신랑 말 틈틈이 화가 올라오시는지 숨을 들이키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어머님께 고모님 내외분을 오시라고 하라 했고, 우리가 와이다 말은 하지 말고 아가씨도 데리고 오라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게 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대로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모님은 40여 분이 지난 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40분이 저에겐 정말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고모님과 고모부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꿈에서도 듣기 싫은, 마주치기도 싫었던 아가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고, 제가 싫다고 하자 아버님께서도 조금 있다가 부를 테니 일단 넌 들어가 있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못 이기는 첫 방으로 왔습니다. 잠시 후 분위기 왜 그러냐고 호호거리시던 고모님과 신랑을 발견하고는 좋다고 오빠거리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방 안에서 이대로 혼자 미친 여자가 되어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님의 고함이 들려왔고, 왜 그러냐며 맞받아치시는 고모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신랑에게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라고 소리치셨고, 고모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나오라고 하셨고요. 제가 나가자 고모님은 너 있으면서 왜 나와보지도 않았느냐, 어른이 왔으면 아는 척을 해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화살을 돌리셨고, 전 고모님 오셨냐며 인사를 하고는 아가씨를 쏘아봤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거참 당당하게 거실에서 서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나가자며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모습에 신랑이 일어나 아가씨를 밀쳐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내동댕이 처진 아가씨를 보고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놀라서 신랑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집안은 서로 소리치고 전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모님은 신랑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애를 미치냐고 따지셨고, 신랑은 대답하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신랑에게 밀쳐져서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대요. 그러자 아버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다 조용히 하고 앉으라고, 그리고 너 울지 말고 내가 말해보라고. 네 새 언니가 한 말이 사실이고 새언니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맞느냐고. 아버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말씀하시자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정말 왜 그러냐고 앞뒤 사정은 말해주고 혼내라면서 아버님께 대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입은 꾹 닫고 울고만 있지. 고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화만 내시지 어머님은 자리 깔고 누워버리셨지. 아주 집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속상하고 누구보다 속이 터지는 건 저이니까요. 전 고모님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고, 고모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뺨을 치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어떻게 매도하고 어디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소리를 하느냐고요. 갑자기 맞은 뺨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고모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 사람 말 다 바르다고 왜 엄한 사람을 때리느냐고. 저 사람 고모한테 맞을 짓 한 거 하나도 없다. 때리려면 고모 딸을 때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부님이 신랑에게 입 못 닥치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아버님은 정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신랑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신랑의 뺨을 때리시고 머리를 자꾸 흔드시고 발로 밟으시고 나가 죽으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랑 쟤랑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까지 하면서 이 사단을 만든 거냐고. 아버님은 저러다 쓰러지실까봐 무서울 정도로 신랑을 두들겨 패셨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님을 비롯해 고모부님 저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참 어이없게도 아가씨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아버님 바지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대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다 사람 죽겠다고 자기가 다 말한다고 외삼촌 그 정도로만 하시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말하려면 진작 말할 것이지 여태껏 울고만 있던 게 짜증나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고 아가씨를 다그치는 고모님께 아버님은 조용히 하라면서 화를 내셨고 숨을 고르시며 아가씨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진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을 정도로 얄밉고 저주스럽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는 거요. 아가씨가 한 말입니다. 아기 때부터 크면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오빠도 나 좋아했어요. 내가 고백했을 때 오빠가 웃으면서 네가 더 커서 그때도 나 좋아하면 그때는 오빠도 네 맘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난 여태껏 오빠 하나만 보고 오빠 하나만 믿고 오빠만 좋아했는데 오빠가 나보고 커서도 나만 좋아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 여자랑 결혼했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오빠랑 나랑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기가 차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이도 없고 귀도 차고 저게 정말 사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로 하라고 하자 아버님이 신랑의 뺨을 한 대 더 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아니냐고. 너희 더러운 짓까지 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신랑은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느냐고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신랑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하고 쟤 데리고 작은 선물 하나 사줄까 해서 시내나 나갔는데 제가 갑자기 나보고 좋아한다고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만 제 여고생이었고 남자 대할 기회가 얼마 없었으니까 잠시 착각하는 걸 거다 싶어서 독한 말로 돌려보낼 만큼 모진 놈이 못 돼서 나중에 커서도 네가 나밖에 없으며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마음 받아준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랑 손 잡아준 적은 있었어도 여자라고 흑심 품고 손 잡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때 그랬지 하고 껄껄 웃으면서 얘기할 날 올 거라 믿었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신랑 말에 아가씨는 신랑을 부르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라고 울고 매달렸고 고모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내가 저걸 태어났을 때 거꾸로 뒤집었어야 됐는데 괜히 키웠다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아가씨의 그런 모습에 신랑에게 너 바른 대로 말하라고. 정말 아가씨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신랑은 하늘에 맹세코 아버님 이름을 걸고 그런 적 없다고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신랑의 팔을 붙잡고 여전히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아가씨를 밀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고 남들이 다 제정신 아니라는데 왜 혼자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게 제대로 미친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덤벼들더라고요. 아직도 목이랑 어깨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제 머리를 자꾸 흔들고 손톱을 세워 덤비는 아가씨에게 분하게도 어떻게 반항 한번 못하고 당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욕하셔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울어지니 다 빠진 상태였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부님과 신랑이 아가씨를 떼어놨고 고모부님이 아가씨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만 못하냐고 너 제정신 아니라고 창피해서 밖에 어떻게 나가느냐고 집에 가자고 하시자. 아가씨는 절 가르치며 저 애만 없으면 되잖아 저 여자만 없으면 되는데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다시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부님이 다시 아가씨를 붙잡아 연달아 뺨을 2대 때리시며 더하면 너 자식 안 한다고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고모님은 그때까지도 집안이 망하려고 한다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조상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모님께 고모부님은 다 죽은 조상은 왜 찾고 난리냐고 역정을 내시며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미치긴 단단히 미쳤나 봐요. 고모부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도 안 끌려나가고 신랑의 팔을 잡고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보라고 지금 잠깐 저 애한테 한눈 파는 거지. 그렇지 저 여자가 잘 대해주니까 난 안 주고 저 애는 잘 주니까 오빠가 이러는 거지라고 말하며 매달려 있대요. 그러자 신랑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아가씨의 뺨을 올려 쳤고요. 뺨을 맞고도 다시 매달리는 아가씨를 내팽개쳐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살라고 고모부님께 죄송하지만 저 더는 제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나설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아가씨가 말했고 아버님, 고모부님이 모두 아가씨에게 미친 여자라고 소리를 해주셨고 신랑이 때려줬고 아가씨는 신랑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신랑은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고모의 통곡 소리와 아버님의 한숨 소리, 고모부님의 낮은 목소리, 마지막으로 아가씨의 절규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신랑을 보니 아버님께 아까 맞은 자리가 뻘겋게 부어올랐고 입술도 터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갑자기 멈췄던 눈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못됐었다면 모질었었다면 이런 일까지 없었을 건데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제가 신랑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고 무릎 꿇은 상태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신랑은 아가씨에게 맞은 제 뺨과 긁힌
자국을 만지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울었고, 저도 신랑이 맞아서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울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모님은 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사과를 안 하셨고요. 집에 와서도 신랑과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에서 같이 안고 울고 있던 게 거짓말처럼 어색하게 말도 안 하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조용조용 토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신랑은 옆에서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대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신랑과 커피 한잔 하는데 아버님께 넘어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벌인 일이고 제 몫까지 화를 내주신 아버님이었고 어제 그냥 온 것도 마음에 걸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으려니 어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몰라줘서 미안했고 어제 험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둘만 보고 살고 너희가 불편하면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안 와도 된다고 어머님의 말씀에 그동안 서운했고 서러웠던 감정이 다시 생각나며 눈물이 나왔고 아버님께서는 한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신랑 때린 거 그동안 신랑이 제 마음이 아프게 한 거 그걸로 다 풀린다는 건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로 제 마음 좀 풀고 신랑 용서해줬으면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는 집 팔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돈을 좀 더 보태주신다고 아가씨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님께도 친척들에게도 우리 이사 간 거 말 안 할 테니 그냥 둘이 이사해서 그렇게 살라고 최대한 빨리 돈 보태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느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하셨대요. 어차피 유학 가려고 계획 중이었고 신랑더러 외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던 게 유학 이야기였거든요. 1에서 2년 뒤에 보내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올해는 좀 힘들고 1월쯤 바로 보낸다고 거기서 죽든 살든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나 한국 오라고 안 그러면 안 본다고 하셨대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도 자기 자식이면 품는 게 부모인데 아가씨를 그렇게 모른 척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고모님께서 그렇게 알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처 사과를 못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사과는 고모가 할 게 아니라 땡땡이가 해야 되는 거니 나중에 정신 들고 자기 잘못 알게 되면 그때 사과하라고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신랑도로 할 수 있으면 직장도 옮겨보라고 하셨으나 아가씨 유학 간다는 말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은 알았다고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정말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 번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 제 한풀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풀이를 했더라도 녹취하라는 댓글이 없었고 금요일 밤 아가씨의 전화가 없었다면 아마 저만 미친 여자가 되고 저만 이상한 여자가 돼서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이혼녀 딱지 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제 속에 쌓인 응어리는 다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혼자 끙끙거리다가 어른들이 아셨고 신랑이 사실을 말해줬고 아가씨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댓글로 이혼해라.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일처럼 같이 환해주시고 속상해해 주시던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던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하실 만한 후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만족스럽고 다시 한번 신랑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멍청하게 덤터기 쓰고 속병을 앓다 이혼녀될 뻔한 일이었는데 이렇게라도 결론이 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했던 말, 모든 걸 믿지 못하지만 하나만 믿으려고요. 관념적 자기들은 관념적 사랑을 했대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앞으로 살면서 어떤 큰일을 겪어도 그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오늘도 밤라디오 민준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